마이크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민사특별법 들어갈 차례죠? 오늘 민사특별법은 주임법, 상임법, 가담법, 부실법, 집합건물법. 법은 5개인데 문제는 6문제 나와요. 그 보편적으로 보면은 주택 임대차에서 2문제, 그리고 각 법마다 1문제. 이게 원칙인데 가끔 가다 바뀌어지긴 하는데, 민사특별법은 물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물권이 잘 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먹고 들어가는 거죠. 자, 주택임대차 봅시다. 자, 갑의 X주택에 대해서 뭐라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다음 이 사람은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고, 뭐를 갖추면, 주주를 갖추면, 이걸 갖추면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대항력. 그 다음에 주주에다가 뭐까지 받으면,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 변제도 생깁니다. 우선 변제금. 그래서 첫째는요, 이 목적물이 주택이어야 돼요. 이 주택은 공부상 사실상 주택은 그렇죠. 공부상이 아닙니다. 시험 문제에서 공부상은 아니고 사실상 주택이기만 합니다. 사실상 주택이기만 합니다. 그 처음에는 일반 건축물이었어요. 건물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용도를 주거용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주택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텔이었어요. 근데 모텔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뭐 내나요? 달빵 내요, 달빵. 그 간혹 가다가 동네에 모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달빵 있습니다, 이렇게. 달빵으로 돌렸어. 그러면 주거 아니요, 주거요.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상이 아니라 사실상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법의 목적은 주거생활의 안정이죠. 주거생활의 안정. 그러니까 엄동설안에 쫓겨나서 얼어 죽지 마라, 그런 뜻이잖아요. 주거생활의 안정. 그래서 주거생활의 안정이니까 이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법의 대상인 자연인을 원칙을 하는데 외적으로 법인도 돼야 안 돼요. 원칙은 법인 안 되겠죠. 외적으로 법인 됩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공등 있잖아요. 주공등. 한국토지주택공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방공사가 등이에요. 그쵸? 요건 되는 거예요. 주공등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그래서 주거생활의 안정이니까 숨을 쉬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연인이 원칙인데 외적으로 법인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두 경우만. 그 이유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주거생활의 안정이니까 일시 사용을 할 임대차. 그럼 일시 사용할 임대차는 주로 우리 숙박시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뭐 펜션이나 이런 것들. 그거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보증금 차임 있잖아요. 이것도 중요해요. 보증금. 보증금은 2개 나가는 거죠.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가 있고요. 그렇죠? 최우선 변제. 순서에 관계없이 맨 먼저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선 변제. 우선 변제. 요거는 뭐 시험을 떠나서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조건이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소액이다, 소액. 소액인데 이 소액은 지역마다. 지금 현재 서울은 얼마예요? 1억 6,500 이하여야 돼.
광민 억제권역은 1억 4,500 이하, 광역시는 8,500 이하, 그 다음 기타는 7,500 이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역마다 틀리고 시대마다 틀려요. 왜냐하면 계속 금액이 증액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판단할 때는 어떤 걸로 판단해요? 무슨 권리? 말소 기준 권리. 그러잖아요. 그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 소액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말소 기준 권리가 2015년도에 말소 기준 권리 저당 건저당이 가압류가 돼 있었어. 그럼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그것까지는 물어보진 않죠. 실제 경매에서는 그것까지 따지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 최근만 따져. 그리고 전국 다 물어본 것이 아니라 지역적 차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만 물어봐. 그러면 서울은 얼마예요, 지금 현재? 1억 6,500 이하에서 그 돈 다 줘. 거기서 일부를 줘. 얼마를 줘? 5,500만 원을 먼저 주는 거야. 5,500. 근데 이게 이제 경매로 갔을 때 문제니까 무조건 그 돈도 다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락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거든. 그러면 최우선 면제 받을 사람이 여러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끼리 안부 넣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5,500도 다 못 받을 수도 있어. 그건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 확정일자는 필요 있어, 없어? 확정일자는 여기는 필요 없어. 대항 요건만 갖추면 돼. 주주 요건을 갖춰야 돼. 언제까지 갖춰? 이것도 시험 언제까지 갖춰? 어? 경매, 개시, 등기 전까지 갖춰야 돼. 까지. 만약에 이때까지 대항 요건을 못 갖췄어. 그러면 최우선 면제 못 받아. 두 번째로는 배당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 신청 안 하면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아까처럼 있잖아요. 세입자가 원룸 주택, 광주 같은 원룸 주택인데 원래는 방이 10개짜리. 그러면은 한 7억, 8억 정도 되는데 무슨 이유로 인해서 계속 유찰되다 보니까 그게 한 4억에 낙찰이 됐어. 근데 세입자가 10명이 들어있어. 그럼 4억 가지고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2분의 1은 얼마예요? 에? 2억이잖아요. 2억 가지고 10명. 그럼 광주는 지금 8,500에서 얼마를 채워주면 주는 거예요? 2,800. 2,800원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10세대니까 2,100원 못 받잖아요. 800 카드 못 받아. 800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당 신청을 하겠어, 안 하겠어? 아니, 배당 신청하면은 방이 10개니까 10명이니까 4억에 낙찰됐다면 2분의 1이니까 2억 가지고 배당을 할 거 아니라고. 그럼 10명이니까 2,100개 못 받잖아요. 그럼 800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신청한다, 안 한다? 신청 안 하지. 그럼 법원에서는 일단은 못 받아. 그럼 이 사람들이 신청 안 하는 거는 믿는 데가 있을 거 아니라고. 왜 신청을 안 했을까? 800 못 받은 것도 못 받아서 자기는 2,800을 다 받아야 돼. 그럼 신청 일부러 안 하는 거야. 그럼 누구한테 받을 수 있어? 경락인한테 받을 수 있어. 경락인한테 2,800을 다 받을 수가 있어. 그럼 신청 안 해볼 수 있어. 신청해야 되는 거고 신청 안 하면 법원에서는 못 받고 경락인한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는, 자, 여기는 첫 번째는 모이기만 하면 돼. 금액에 상관없어. 모이기만 하면 돼. 주택이기만 하면 돼. 금액에 상관이 있어, 없어, 여기는? 금액에 상관없어. 여기는 소액이어야 되잖아요, 최우선 변제는. 여기는 우선 변제를 받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이 없고 주택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 대항 요건도 갖추고 뭐도 받아야 돼. 확정일자도 받아야 돼. 확정일자 안 받으면 못 받거든. 그리고 요거를 언제까지 갖춰야 돼? 언제까지?
언제까지? 여기는 경매 개시 등기 전까지잖아요. 여기는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갖춰야 한다. 그러니까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 그러면 대항 요건하고 확정일자는 주종 관계인데 누가 주요? 대항 요건이 주요. 여기가 중요. 즉 말해서 대항 요건을 안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 받은 것은 아무 효력이 없어.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 변제가 있는 것이지. 대항 요건이 없는 상태에서 확정일자 받은 것은 아무 휴지조가. 그래서 주종관계. 주가 이루어져야 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배당 신청을 해야 주는 거고, 만약에 배당 신청 안 오면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럼 경락이 준다 안 준다? 이거 안 줘요. 이거는 한 푼도 못 받아. 신청 안 하고. 소액은 경락인한테 받을 수 있지만 여기는 경락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보증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주주를 갖추면 대항력이 생기는데 즉시요, 다음날 0시요? 다음날 0시. 다음날 0시.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다는 이야기는 보증금 돌려받기까지는 나는 못 나가. 그 다음에 기간이 정해졌다면 그 기간까지, 그 전에는 내가 못 나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주주만 갖췄을 때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뭐까지 갖춰야 돼? 확정일자를 갖춰야 우선 변제가 생기는 거야. 확정일자 안 받으면 대항력만 있어. 우선 변제 못 받아요. 그쵸? 그 다음에 자 여기 확정일자는 어디서 해줘요? 확정일자는 어디서 해줘요? 어디서 찍어줘? 원래는 어디서 찍어줘야 돼? 법원에서 찍어주는 거예요. 왜? 채권은 청구가 본질이잖아요. 대항력은 없는 거잖아요. 우선 변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채권도 확정일자를 법원에서 받으면 우선 변제권을 주는 거라고. 근데 이 경우는 법원에서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법원에 가는 걸 싫어해, 좋아해? 싫어해. 그러니까 동사무소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확정일자 뭘 만들어? 대장을 만들어. 이거는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대장에다 기록을 하고 확인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 아니면 자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사람. 이 두 개의 차이가 어떤 경우냐면 확정일자에 대해서 대항력과 확정일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디 가서? 왜냐하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니까. 어디 가서? 이 두 개는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동사무소. 그렇죠. 동사무소 가서 열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해관계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아니에요? 시험이 여러 번 나왔다니까. 자, 여기 동사무소 가서 여기 서류 열람하는 거, 이해관계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 동의 얻지 않아도 돼. 이해관계는 동의 얻지 않아도 돼. 특히 누구? 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을 보는 거예요. 동의 필요 없어. 그래서 사건 번호 가지고 와서 내밀면 동사무소 이거 다 자료 보여줘. 근데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 사람은 임대인의 뭐가 필요해? 동의가 필요해. 그러니까 요거하고 틀리니까 구별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간은 몇 년이에요? 2년으로 본다, 추정한다. 본다. 근데 2년 미만으로 했어. 임대인은 추정할 수 있고 없고. 임차인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말이 없으면 법정갱신이죠. 묵시갱신. 그렇죠? 그러면 임대기간 만료 전, 만료 후. 전. 이게 이제 만료라면, 이게 만료 시점이라면 만료 전 1월부터 6월이요? 2월부터 6월이요? 전에는 1월부터 6월에 했는데 이제는 2월부터 자, 2월부터 몇 월 사이에? 6월 사이에. 이렇게. 여기는 임대인이고 임차인도 임차는 2월 전까지.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전 임대차 동일한 걸로 보는 거죠. 갱신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봐, 정함이 있는 걸로 봐. 정함이 없는 걸로 봐, 있는 걸로 봐. 제 말이 그냥 그래 2년으로 봐. 2년. 정함 기간이 원래 전세권이나 일반 임대차에서는 기간 정함이 없는 걸로 보고 싫으면 소멸통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2년으로 봐버린다니까요. 상가는 몇 년으로 봐, 이런 경우. 상가는 2월이요, 1월이요. 1월부터 6월 사이고. 그래서 상가는 1년으로 봐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1년이 되기 전에 뭐 하면? 싫으면, 네가 나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멸 통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효력이 발생해, 6개월 후에 발생해, 3개월 후에 발생해. 그래요. 3개월 후에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이 소멸 통고는 누구만 할 수 있어? 양 당사자 다 할 수 있어? 임차인만 할 수 있어? 그렇지, 임차인만. 이것도 잘 물어봐. 임차인만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있냐, 마지막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있어. 임차권은 채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대항력은 효력 요건이요, 전속 요건이요? 이 대항력 전속 요건이요. 내가 이사 가버리면, 주민을 옮겨버리면 주주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사는 꼭 가야 되겠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안 내주고, 그럼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 임차인은 어디에다가? 동사무소에다가, 법원에다가. 그렇죠. 여기 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 일단 심사를 해. 하자가 없다면 직권으로 촉탁을 해.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를 해주라. 그럼 임차권 등기는 동시행관계요, 선이행이요? 선이행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든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돼? 임대인.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된 주택에 대해서 나중에 들은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럼 이제 등기가 됐어. 그럼 대항력과 우선 면제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이사 가도 돼. 그리고 이때 이 사람이, 임차인이 이걸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할 수도 있어. 임의경매, 강제경매. 네? 임의경매, 강제경매. 법원에다 경매 신청하면. 강제경매, 임의경매가 아니에요. 임의경매는 저당, 근저당만 뭐 가등기 다 이런 건 임의경매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은 강제경매. 그래서 경매 신청하고 그 안에 주면은 먼저 보증금 돌려받고 말소해 주면 되는 거. 동시행관계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고 그랬어요. 자, 기억봐. 주거용 건물 일부가 주거 예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용도가 주거이면 주거로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대표적으로 이런 판례 많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 길이요. 여기 뭐예요? 무슨 가게? 구멍가게가 있어. 그럼 여기 있잖아. 여기는 뭐이고? 주거고. 여기 전방은 뭐예요? 전방을 뭐라고 그래? 상가라고 하잖아, 상가. 구멍가게를 상가고, 이건 주거잖아. 그럼 주용도가 상가가 주용도요? 가게 뭐야? 주거가 주용도요? 주거가 주용도지. 그러면 주임법 적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기억본이 그거요. 주거용 건물 일부가 주거 이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용도가 주거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 그 다음에 니은번은 일시사용이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주택은요. 실제상 주거면 되는 거잖아요. 미등기 무허가도 다 적용이 돼요. 미등기 무허가도. 그 다음에 니을번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 어떤 경우일까? 어떤 경우예요? 니을번 그 끝에다가 명의신탁 그리고 문종배. 부동산 명의신탁이 문종배면 유효요, 무효요? 유효잖아요. 그래서 수탁자가 아니면 그러면 자 문종배에서 유효니까 대외적으로 누가 소유자예요? 신탁자, 수탁자. 유효니까 수탁자가 대외적으로 소유자고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자잖아요. 신탁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 그러면 이 경우가 그거거든. 그러니까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했으나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 명의신탁, 문종배. 판례에서 인정한 거니까요. 그러면 뭔만 빠지고 니은만 빠지고 나머지 되는 거고요.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주택 임차권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어. 자, 1번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잖아요. 단독주택은 뭐까지만 기재하면 돼? 집원까지만 기재하면 돼. 공동주택은 동호수까지 해야 돼. 집원에다가 동호수까지 해야 돼. 그러면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니까 집원만 하면 되는 거고 공동주택은 뭐 다세대, 연립, 아파트는 동호수까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뭐 제대로 했는데 공무원 착오는 그냥 잘못한 거니까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자, 3번은 점유매개 관계기에서 당해 주택을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 점유자가 있는 경우 간접 점유자인 임차인이 주민등록만으로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주주를 갖춰야 돼? 직접 점유자. 그러니까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전차인이 주주를 갖추면 임차인, 즉 전대인도 대항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은 주민등록이 주택 임차인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해서 임의로 이전되었다면 대항력은 상실에 그대로 유지돼요. 누가 이런 짓을 할까요? 누가 할까? 그 옆에다가 임대인 써놔. 임대인 지금 돈이 필요해. 그래서 은행 가서 금전수배대차 하려고 했더니 은행에서 뭐라고 그래? 지금 세입자가 들어있어서 우리는 대출 못합니다. 그러는 거야. 안 해줍니다. 못한다고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이 임대인이 임차인 모르게 주민등록 단지로 이전시켜버렸어. 그럼 상실한 걸로 봐야 돼? 그대로 유지된 걸로 봐야 돼? 유지된 걸로 봐야지. 그 다음에 5번은 자 임차인 가족과 함께. 옛날에는 임차인 직접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가족 중에도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계속 유지되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 답이 3번이었고요. 자 4번 건너뛰고 5번으로 갈게요. 자 틀린 거 그랬어. 근데 보니까 5번이 틀렸대. 틀렸을까요? 임대차 성립 시에 임차주택과 대지가 임대인 소유인 경우 대항력과 확정임차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되는 때에는 대지 매각 대금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있다. 그래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할 당시에 그 주택이 있었다면 대지의 매각 대금에 대해서 우선 면제 받을 수가 있어. 근데 자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주택이 지어졌어. 그리고 그 뒤에 들어간 임차인은 주택 임차인은 대지 경락대금에 대해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때는 없다. 그러니까 자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주택이 있었고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면
대지 매각되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의 대지에서 갑에 지금 주택이 있을 거 아니라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을하고 먼대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놓고 이 사람이 뭘 갖췄어? 주주를 갖췄다 이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가 1번이요. 그 다음에 대지가 경매로 넘어갔다고. 그럼 여기 매각 대금에서 우선 면제, 대지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대지에 만약에 농협은행이 나오고 저당권 설정하고 등기하고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대지가 없었어. 그때 주택이 없었어. 그리고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주택이 2번이고 이 사람이 이제 임대차 계약이 3번이야. 그럼 이때는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없다. 대지 경락 때문에 우선 면제 받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뭐가 있어야 돼 항상? 주택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대지에 저당권 설정할 당시보다 먼저 뭐가 있었어요? 주택이 있었어요. 그 상태는 받을 수 있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두 개 구별하시라는 얘기.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주택이 있었어. 그럼 거기 임차인은 주주를 갖추면, 왜냐하면 대지하고 주택은 별개니까. 그죠?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대지만 저당권 설정했어. 그러면 대지가 없었잖아. 나대지였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경우는 법정 재산권 안 되지만 나중에 주택이 지어져 가지고 임차인은 대지 매각되면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분의 1번 질문.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미등기 주택에 이 법 적용이다 아니다. 미등기 무허가 적용이다 아니다. 적용된다. 그 다음에 2번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 잘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대차 관계는 종료한다 종료하지 않는다. 종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대항력 있는 임차주택이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은 이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언더라인 상당한 기간 내 14일 이내죠.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에서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주택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버리면 보증금은 누구한테 받아? 양도인한테 받아? 양수인한테 받아? 양도인. 그렇죠. 그래서 갑의 X주택에 대해서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람이 주주를 갖췄어요. 그런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가 됐다고. 병한테 양도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우리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은 보증금을 누구한테 받아? 병한테 받는 거야. 근데 싫은 거야, 병이. 그럼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뭐 하며? 양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 누구한테 받아? 보증금. 갑에게 받아. 만약에 이의제기를 안 하면 누구한테 받아? 병한테 받아. 이거는 양수인. 여기는 뭐예요? 양도인. 두 개.